안녕하세요. 엑셀을 재밌고 이지하게 익히는 재미지 엑셀 4강 시작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익힐 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남보다 숲을 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 경험에도 비춰보면 엑셀을 리어카 끌듯이 질질 끌던 그 시절에 엑셀이라는 큰 숲은 보지 못하고 개별 기능들만 주먹구구식으로 익히는데 시간 소모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들을 시행착오를 줄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숲 얘기죠. 왜 엑셀의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인 구동 원리와 데이터베이스 입력 방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밌고 이지하게 알아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마라탕의 비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엑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데이터 분석 도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 데이터 분석을 잘 하려면 그것의 원재료가 되는 데이터를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겠죠. 자, 참고로 왼쪽에 이렇게 마라탕 가게에 가면 한 개씩 재료가 담긴 것을 엑셀의 셀이라고 보시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로 열이죠. 세로로 되어 있는 열은 두부 종류만 있거나 채소 종류만 있거나 이렇게 어묵 종류만 있거나 같은 열에 있는 것들은 같은 속성을 가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마라탕을 엑셀에 비유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부열이라고 한 개의 공통된 속성값을 가지는 이런 두부 같은 각 열의 제목을 저희는 필드명 혹은 머리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비유를 하겠고요. 결국 데이터 분석 도구인 우리 엑셀은 그 원하는 결과를 잘 얻으려면 엑셀이 잘 구동하는 데이터베이스, 그 재료들을 준비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네,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깝게 찾아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첫 번째 예시로 대학 시절에 수강 신청하는 정보값들을 쌓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병원 같은 곳에 갔었을 때 처음에 진료를 목적으로 기록지에 작성하는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앞서 설명드린 마라탕에 비유해가지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름, 이메일 주소, 학번, 거주지, 열로 나열되는 부분을 필드라고 얘기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복습차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이름, 이메일 주소 같은 필드의 명칭이죠. 그런 것들을 필드명, 머리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홍길동이란 친구의 이메일 주소, 학번, 거주지 이렇게 가로행으로 보면 이 홍길동이란 학생의 수강 신청 레코드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가로로 나열되는 데이터는 레코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코드가 세로로 쌓여 있습니다. 세로로요. 자, 상단에서 설명드렸던 거 종합 정리를 한번 할게요. 동의어 모음, 엑셀 데이터베이스의 99%가 이런 아래 설명드리는 용어들만 정리가 되시면 거의 99%가 끝납니다. 자, 가로로 나열되면 행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행으로 된 데이터를 레코드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개의 레코드는 한 개의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정보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세로로 나열되는 정보, 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똑같은 말로 필드, 그 다음에 공통된 한 가지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행과 열이 합쳐진 이것을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DB라고도 하고요. 데이터 테이블, 흔히 로우 데이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레코드는 세로 방향으로 계속 누적되고 쌓인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엑셀이 좋아하는 데이터베이스 작성법 총 5가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5가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 일반 테이블과 크로스탭 테이블을 구분짓는 이 부분 가장 중요합니다. 레코드는 세로로 계속 누적된다고 말씀드렸어요. 1행의 레코드, 2행의 레코드, 3행의 레코드 계속 세로 방향으로 레코드가 쌓입니다. 반면에 로우 데이터
이것과 상반되는 의미로요, 크로스탭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흔히 피벗 테이블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머리글이 필드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한 가지 속성으로 표가 분류된 것이 아니라, 자, 가로로도 기준이 한 가지 있고요. 세로로도 기준이 있는, 가로와 세로 둘 다 기준을 가지고 작성된 테이블을 크로스탭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데이터베이스는 로우 데이터 형태인 일반 테이블 방식으로 작성이 되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엑셀 기능이 구현이 된다라는 부분 꼭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엑셀 실무표에서요, 지금 이 행과 같은 제목행과 이런 엑셀 표 사이에는 빈 행으로 구분 지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 단축키 하나 쓸게요. 컨트롤 A입니다. 지금 컨트롤 A로 전체 데이터 설정을 하면요, 제목까지 지금 같이 설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엑셀의 특징인데, 엑셀은 서로 인접한 행과 열을 한 개의 데이터 목록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목행은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목행과 실제 데이터가 시작되는 사이에 행을 하나 띄워 놓고요, 아래 데이터가 시작하는 표에서 또다시 컨트롤 A로 선택을 하면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목은 선택이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입력 첫 번째 기준, 제목행과 표 사이에는 빈 행으로 구분을 지어준다. 엑셀이 좋아하는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특징, 표 안에서 빈 열이나 빈 행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컨트롤 방향 아래키 해보니까 요약 정보에 73, 1억 2천, 1억 3천 이런 합계가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로우 데이터 사이에 빈 행이 있다고 볼게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엑셀은 인접한 행과 열을 한 개 데이터 목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중간에 빈 행이 생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 키로 하면, 자, 어떻습니까? 빈 행을 기준으로 상단까지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 합계 금액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빈 행이 들어가게 되면요,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설정을 하게 되면요, 자, 빈 행을 기준으로 상단에 있는 테이블만 피벗 테이블의 원본으로 설정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빈 행과 빈 열이 존재하는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기준입니다. 이런 필드명이나 머리글 상에 셀 병합이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거래처명과 대표자가 셀 병합이 되어 있어요. D열과 E열이 셀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글에서 자동 필터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필터를 클릭을 하면요, 셀 병합이 되면 거래처 명으로밖에 필터가 되지 않죠. 대표자 명으로는 필터가 되지 않는 현상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이든 열이든 셀 병합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셀 병합이 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병합됐던 셀을 거래처와 대표자로 다시 분리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셀 병합은 참고로 엑셀, 특히 데이터베이스에서 엑셀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엑셀 데이터베이스 네 번째 기준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셀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만 입력이 되어야 해요. 자, 지금 대표자 열을 보면요, 대표자 명과 함께 남여라는 성별이 같이 셀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자, 텍스트 나누기로 대표자 명과 성별을 분리를 할 겁니다. 자, 대표자 열을요, 첫 행부터 전체 설정을 하신 다음에요,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 구분기호로 분리됨, 다음, 그 다음에 기타로 슬래시 기호로 텍스트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다음에 일반 마침.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텍스트 나누기로 대표자명과 성별이 분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까처럼 만약에 대표자명과 성별이 이렇게 하나의 셀에 두 가지 데이터가 합쳐져 있으면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향후에 남녀 성별로 뭐 공급가액 요약 이런 추가적인 성별 기준의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셀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만 입력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다섯 번째 기준, 사실 오늘 많은 내용들을 다뤘는데요, 만약에 다 놓치시더라도 이번 다섯 번째만큼은 꼭 기억을 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림에서 제가 레코드는 세로 방향으로 쌓입니다. 레코드는 세로 방향으로 쌓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로우 데이터는 레코드가 세로 방향으로 쌓여야 정상적인 로우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준으로 지금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 입고일자,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처 이렇게 하나하나의 속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제일 이 월부터 총합계까지의 행을 저희는 필드명 혹은 머리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의 열에는 하나의 속성 값으로만 세로 방향으로 1월, 2월, 3월 이런 방식으로 12월까지 세로 방향으로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라는 게 보이시나요? 네,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데이터는 정상적인 엑셀 일반 테이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일반 테이블을 설정을 해서요,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로 한번 요약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거래처별로 월별로 저희가 공급받은 부가세 별도 기준의 공급가액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아까 테이블과 비교를 해볼게요. 이건 일반 테이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피벗으로 돌아간 테이블은 어떻습니까? 거래처 명이라는 기준이 행에도 있고 열에도 월별이라는 기준이 있죠. 테이블을 크로스탭 테이블, 피벗 테이블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샘플로 보여드렸던 로우 데이터와 크로스탭 테이블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오늘 얻어가실 거는 다 이해하신 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번 시간에 제가 왜 일반 테이블인 로우 데이터랑 이런 피벗 테이블을 왜 자꾸 구분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냐면요, 제 회사에서 실무적으로 본인이 ERP 시스템이나 본인이 관리하던 로우 데이터 가지고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타 부서 담당자가 이메일을 통해서 업무 협조 요청을 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실무 담당자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협조 요청이 온 담당자가 나에게 보낸 것이 로우 데이터인지 이미 그 담당자가 요약 형태로 작성을 한 피벗 테이블 상태로 이메일을 송부한지 확인부터 하셔서, 만약에 그것이 원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메일이었다고 하면 해당 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로우 데이터를 반드시 요청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창 리어커 끌 때 타부서 협조 요청 왔는데 피벗 테이블 가지고 편집하려다가 날밤 여러 번 새서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하실 때 일반 테이블 로우 데이터인지 이미 가공된 피벗 테이블 크로스탭 테이블인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에 실무적인 많은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오늘 제가 사실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제 데이터 분석 도구인 엑셀을 익혀 나가실 때 너무 개별 기능인 나무만 보고 고생하시는 시간을 늘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엑셀을 익히실 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그리고 엑셀이 좋아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입력 방법, 이런 큼직큼직막한 원리와 큰 숲들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지치기 해 나가시는 방식으로
익혀 나가시면 제가 기존에 겪었던 시행착오의 기간들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수업을 준비를 해 봤고요. 그것의 예시로 큰 숲을 바라보면서 엑셀을 익혀 나가시라고, 훌륭한 툴이죠. 마인드맵을 통해 가지고 큰 숲 먼저 바라보면서 개별 기능을 익혀 나가시는 방향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직장인인 제가 또 한 주를 버텨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5강 제작의 원천도 되겠죠?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